안녕하세요. 보글님입니다. 오늘 소개할 도서는 거인의 노트입니다. 지은이는 김익한,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최선을 다해 성장하고 성공과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당장 기록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록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과연 기록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거인의 노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휘발되는 지식을 잡아라. 복학하기 전 밀린 공부를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했다. 생각해보라. 하루 18시간을 공부하면 성과가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다. 적어도 첫 주에는 그랬다. 일주일 만에 논문을 10편 읽었고 책도 2권을 번갈아가며 읽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한 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끝내 휘발되고 말았다. 지식을 끊임없이 채워넣는데도 내 뇌가 마치 밑빠진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줄줄 새어버렸다.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실행하더라도 기억에 온전히 남도록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쓰는 게 낫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시작한 게 기록이다.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펜으로 표시하고 공백에 키워드를 메모했다.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장에 정리했다. 한 권을 다 읽고 난 후에는 그것을 다시 독서노트에 기록했다. 여기에 내 생각도 적었고 필요하면 키워드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사실 기록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부 효율까지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그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머릿속에 붙잡아두고 싶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기록을 이용한 것이었다. 시간은 전보다 더 걸렸지만 확실하게 공부가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기록에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3, 4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간이 적게 걸렸다. 게다가 기록을 하면 맥락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었다. 꼭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얻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세상에 널린 게 지식이고 정보고 영감이다. 그것 중 많은 부분은 인식되지 못한 채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혹은 붙잡으려고 해도 금방 날아가 버린다. 이건 당신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뇌는 들어오는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므로 금방 휘발해버릴 단기 기억과 오래 보관할 장기 기억으로 구분한다. 핵심은 우리가 흡수한 지식을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낚아채고 휘발되는 것을 꽉 붙잡는 수단이 바로 기록이다. 공부하거나 읽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첫째, 집중해서 보고, 둘째, 그것을 생각해서 기록하고, 셋째, 그 후에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뇌는 이 정보는 장기 기억이다 라고 판단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거의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깝지 않은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느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풍부한 지식을 섭취하고 싶다면 무작정 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잘 소화해야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2. 기록형 인간으로 살아가라. 저는 메모를 열심히 하는데 기억에 남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필기하고 책을 읽을 때 꼼꼼히 메모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건 잘못된 메모 습관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다. 당신은 왜 메모하는가? 대부분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 메모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메모해두고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그 메모를 기억 한 편에 미뤄둔다는 것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하겠다. 당신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고 있는가?
자기 전화번호만 떠오르지 않는가? 전화번호를 외운다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에 우리는 꽤 많은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두면 되니 굳이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다. 메모의 기억을 일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꺼내보기 위해 메모하는 건 기록의 아주 부차적인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이 기능에만 의존한다면 기억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무의식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해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억에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메모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 셋째, 재활용하지 않는 메모. 앞서 말했듯이 당장 기억하지 않기 위해 하는 메모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기억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둘째, 생각하지 않는 메모는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은 메모, 즉 베껴 쓴 메모를 말한다. 내 것이 아닌 것은 결코 기억에 남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다시 보지 않는 메모다. 기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정리해 자기화하는 것이 기록의 시작이라면 기록의 완성은 언제고 다시 보며 되새기는 것이다. 즉, 늘 다시 꺼내고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메모해야 할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록하고 되뇌고 말하는 것이다. 기록형 인간의 기억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기억은 담금질할수록 오래 남는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억의 출발이라면 그것을 메모하는 것은 기억의 첫 번째 담금질이다. 그리고 메모한 것을 다시 꺼내 되뇌어 보는 것은 기억의 두 번째 담금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담금질은 다시 말과 글로 내뱉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담금질까지 마치면 이 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공고히 자리 잡게 된다. 기록하고 되뇌고 말하라. 이것이야말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공부든 일이든 일상이든 기록을 통해 기억을 많이 남기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언제고 반드시 당신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3. 자기화한 것만이 남는다. 자기화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지식이나 의견 따위를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깔깔대며 웃었다고 해보자. 이때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정으로 특정 단어를 사용하니까 엄청나게 웃기네 라고 순간에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유튜브 영상을 자기화한 것이다. 그 영상을 받아들여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화는 순간의 생각이라는 회로를 타면서 작동한다. 이때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이 선명한 이미지로 저장된다. 뭔가를 보다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자기식으로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주 강력하게 뇌리에 남게 된다. 또한 자기화는 선별의 기능을 한다. 나한테 중요한 것을 골라낸다는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연속된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다. 모든 장면이 중요할 리도 없고 전부 다 기억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기화하면 나한테 중요한 장면만 선별, 축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자기화의 과정은 낯설음을 익숙하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행위다. 낯선 단어나 이야기, 장면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낯선 단어와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자기화를 거치면 이런 낯선 감각을 익숙한 감각으로 변환해서 기억하게 된다. 나에게 익숙한 단어와 논리를 이용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효과적으로 기억에 남길 수 있다. 4. 오늘을 기록하면 팔리는 콘텐츠가 된다.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는 세상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차별성 있는 멋진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된다면 그것은 당신만의 소재가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나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소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소재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란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
단언컨대 일상기록은 콘텐츠의 보고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이 제 일상은 지루해요. 매일 같은 일만 계속하는걸요? 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사실 우리 일상은 아주 다채롭다. 같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풍경과 느낌이 펼쳐진다.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되었다. 내가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면서 적어본다면 생각이 잘 안 날 것이다.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런데 이 작업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마치 영화를 보듯이 오전에 내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기존에는 보이지 않던 소재나 영감, 에피소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봤던 사물이나 풍경이 몸에 새겨지고 회사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있던 조형물의 위치가 바뀐 것도 눈에 보인다. 이처럼 나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는 건 일상에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는 일이다. 일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반추하는 작업.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얻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바로 콘텐츠가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5. 순간의 생각을 누적하라. 나는 사실 공부를 좋아하거나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내가 공부해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 덕분이다. 순간의 생각을 습관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해놓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바로 꺼내어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만물박사이거나 천재여서가 아니라 순간의 생각을 누적해놓은 덕분이다. 생각이 몸에 많이 남아있으면 양질 전화가 일어난다.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전화, 즉 변화가 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도 자주 떠오르게 된다. 이런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과 습관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열심히 순간의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밤이 되었다면 책상 앞에 앉아 혹은 침대에 걸터 앉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한다. 오늘 순간의 생각을 실행한 것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집적되어 있는가? 매일 실행해보면 놀랄 것이다. 첫날에 10%만 머릿속에 남았다면 이튿날은 20%, 그 다음날은 30%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집적된 순간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는 힘도 점점 성장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 내가 설명한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가 새롭거나 대단한 기술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건 말건 그 순간 바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내가 굳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다. 순간의 생각과 자기화를 의식적으로 하기 위해 기록을 활용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순간의 생각들이 기록으로 쌓이고 쌓이면 당신도 예측 못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록한 다음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과 자기화 그리고 기록, 이 세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나선형 성장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6. 기록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 나는 책을 읽으며 늘 메모한다. 오랜 독서 습관 중 하나인데 그동안 내가 작성한 독서 카드만 해도 책장 수칸을 채울 양이다. 독서를 많이 하는 이들 중에는 나처럼 책을 읽으며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많다. 책 내용을 상세히 메모하는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하거나 몇 권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 분명 꼼꼼하게 읽은 것 같아서 좋았는데 그 이상으로 책을 잘 흡수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왜일까? 안타깝게도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자신이 책 한 권에서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한 가지 기준을 정해준다.
책에서 한 장을 요약할 때 A4 용지 기준으로 반쪽을 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서너 장을 읽고 요약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큰 맥락이 명확하게 잡힌다. 나의 경우 책 한 권을 읽으면 A4 3장 이내로 메모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 1시간에 50쪽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50쪽짜리 장 6개로 구성된 300쪽짜리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한 장을 읽고 그 상태에서 생각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한다. 주로 큰 맥락과 관련된 키워드를 적되 맥락과 상관없지만 인상 깊은 내용도 일부 써둔다. 메모할 때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책을 뒤적거리며 슬쩍 보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A4 반쪽을 메모하는 데 10분이 걸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독서가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메모의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지만 서너 권만 반복해도 10분 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책 한 권을 읽는데 6시간, 메모하는데 1시간이 소요된다. 이 정도라면 책을 요약하면서 읽을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 50쪽짜리 한 장을 1시간 동안 읽고 1시간 이상을 들여 A4 몇 장에 걸쳐 쓴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차라리 메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책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베껴 적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강의도 마찬가지다. 30분짜리 강의를 듣고 5분이나 10분을 들여서 메모를 남긴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 기록을 잘하는 사람은 기록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혹여 처음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기록은 하다 보면 무조건 실력이 는다. 다만 이때도 자기 나름의 기준을 잡아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책을 50쪽 읽는다면 메모를 얼마나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 지침만 잘 지켜도 당신의 요약 능력은 점점 향상될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 거인의 노트를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